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성녀 해초가 인도인 오천축국을 여행한 후 아랍까지 여행했던 왕 오천축국전을 살핍니다. 해초의 왕 오천축국전은 중국의 동굴에서 1908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 펠리오가 발견하였습니다. 펠리오가 이 글을 발견할 때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은 없고 현존하는 부분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약 6천자의 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천자의 한문을 다 해독해 본 결과 이것은 신라의 성녀 해초가 인도를 여행하고 온 왕 오천축 국전임이 밝혀졌습니다. 왕은 갈 왕자로 인도인 오천축국을 다녀왔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이 세계의 4대 기행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주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초는 신라의 성녀였는데 20대의 나이에 불교가 발생했던 인도를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인도는 그 당시 한문 문화권에서는 천축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오천축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았는데, 즉 동천축국, 남천축국, 서천축국, 북천축국, 중앙천축국 이렇게 5천축국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초는 현재 경기도의 평택을 떠나 중국의 광저우에 배를 타고 도착하였고, 이 광저우에서 또 아랍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캘커타, 즉 동천축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동천축국에 도착한 해초는 4년 동안 인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랍에 이르기까지 약 40개국을 여행하였습니다. 해초는 석가모니의 흔적을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인도의 불교 신자는 그 퍼센트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인구는 14억인데 그중에 힌두교가 79.8%, 이슬람교가 14.2%, 기독교가 2.3%, 불교가 0.7%, 자이나교가 0.4%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분리 독립된 파키스탄은 2억 3천만의 인구 중 이슬람 인구가 96.4%입니다. 또 파키스탄에서 다시 분리된 방글라데시는 약 1억 7,500만의 인구 중 이슬람 인구는 88.4%입니다. 그래서 해초가 인도에 갔던 당시에도 불교 세력이 너무도 약했기 때문에 해초가 석가모니의 발자취를 완전히 답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초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 또 석가모니가 열반했던 곳 등을 둘러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초는 이미 북천축국을 점령한 아랍 세계를 통하여 파사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파사국은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 파사국을 거쳐 해초는 아랍으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해초는 아랍을 대식국으로 불렀는데 한문 문화권에서는 모두 아랍을 대식국으로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가 아랍을 타지로 불렀는데 타지를 한문으로 적으니 대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을 대식국으로 적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유력한 설입니다. 해초가 파사와 아랍을 여행한 기록을 살피겠습니다. 토아라국에서 서쪽으로 한 달을 가면 파사국, 페르시아 현 이란에 이른다.
그러던 이 나라가 지금은 도리어 대식에게 병합되어 버렸다. 이 나라 왕은 전에 대식을 지배했었다. 다시 파사국에서 북쪽으로 열흘을 가서 산으로 들어가면 대식국, 아랍에 이른다. 대식국 왕은 본국에 살지 않고 소불림국에 가서 살기는 하는데 소불림국을 쳐서 얻기 위해서는 소불림의 산 많은 섬에 가서도 산다. 처소로서는 대단히 견고해서 왕이 그렇게 한다. 이 땅에는 낙타, 노새, 양, 말, 모직물, 모포가 나며 보물도 있다. 의상은 가는 모직으로 만든 헐렁한 적심을 입고 또 그 위에 한 장의 모직 천을 걸친다. 이것을 겉옷으로 한다. 왕과 백성의 의상은 한 가지로 구별이 없다. 여자도 헐렁한 적삼을 입는다. 남자는 머리는 깎으나 수염은 그대로 두며 여자는 머리를 기른다. 식사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한 그릇에서 먹는다. 손에 숟가락과 젓가락도 들었으나 보기에 매우 흉하다. 자기 손으로 잡은 것을 먹어야 무한한 복을 얻는다고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늘을 섬기나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 나라 관행에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법이 없다. 여기에서 해초는 대식국 사람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보기 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 이슬람교 중앙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유목생활 풍습으로 인해 아랍인들은 자고로 맨손,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관행이다. 간혹 국 같은 것을 먹기 위해 숟가락은 사용하나 한 문명권 사람들처럼 젓가락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짐작하건대 해초는 꼬치구이를 즐기는 아랍인들이 사용하는 꼬쟁이 같은 것을 젓가락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해초가 처음 가보는 파사국가 아랍의 역학관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한 것과 또 아랍에 대한 기행문을 남긴 것을 보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대한 해초의 이해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수준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해초는 아랍까지 여행한 이후에 727년에 안서 도호부의 후차에 도착하였습니다. 안서 도호부에 도착한 해초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가서 그 장안에서 50년 이상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해초가 중국 불교의 명산으로 알려진 오대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반했다고 합니다. 해초가 왜 조국인 신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해초가 조국 신라로 되돌아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해초가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에 갔고 그 후 4년 동안 지금도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많은 나라들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모험심, 도전정신, 그리고 폭넓은 이해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조상, 해초와 고선지의 후예인 고래가 이슬람 상인들과 어떻게 교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